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쪽은 관망세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심심한 하루였었죠. 네. 일부 정책 테마주들 그리고 일부 증권주들 말고는 거의 시세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가 재미가 없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면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어질지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장 단서를 통해서 저희가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단서는 모멘텀 장세입니다. 저희 네. 시장의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 나오는 모멘텀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지수가 올라가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될 것 같고 종목들도 어떤 이슈가 어떤 테마가 또 어떤 모멘텀이 나오느냐에 네. 따라서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그 방향이 결정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장세라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돼요.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서 대응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만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모멘텀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모멘텀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봤을 때는 정책적인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대선이라든가 이런 네. 정책적인 이벤트들이 나오겠죠. 지금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후보들이 무슨 얘기만 하고 또 어떤 걸 뭐 하겠다라는 얘기만 나오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정책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네. 것이고요. 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테슬라가 또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 그것도 종목군들의 반등에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겁니다. 네. 또 여기다 이제 경제 지표가 중요할 건데요. 지금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경제 지표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위축되는 그런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 지금은 관세 전쟁이 정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시장의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네. 만약에 경제 지표가 다소 위축되는 그런 네.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아마 지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 모멘텀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결정될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경제 지표적인 측면에서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5월 달부터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당장은 강력한 어떤 상승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또 많지는 않다. 네. 말씀드렸듯이 관세 전쟁이 완전히 후퇴하는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좀 많지는 않다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역시 그중에서 가장 큰 변수는 관세 전쟁입니다. 네. 들었듯이 관세 전쟁이 일단 해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완전히 후퇴하거나 완전히 폐기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반등은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네. 일부 경제 지표가 조금 좋게 나오거나 내지는 일부 정책이 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이라는 변수가 완벽하게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관세 정책이라는 이 변수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관세 정책이 여전히 가장 큰 변수라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언급 들었듯이 지금은 시장을 상승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많이 네. 빠졌다라는 것 외에 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에서는 외에는 지금 상승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고요.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못 올랐고 먼저 빠져서 2200선, 2300선 정도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외에는 상승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네.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의 뉴욕 증시가 추가적으로 급락세를 보이거나 하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재차 2400선 내지는 2300선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은 시장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장세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네. 종목군들도 상당히 부진했듯이 전반적인 시장은 여전히 조금 부담스러운 장세가 아직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외국인 수급 등의 그림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이 이제 그동안에 장기간에 걸쳐서 매도세가 좀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는 분명히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완만해지고 선물 시장도 횡보세로 전환할 정도로 외국인들의 매도는 분명하게 진정되는 모습이 전개는 되고 있죠. 문제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자체가 여전히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전반에 걸쳐서 기타 법인이라든가 그 연기금 말고는 기관들도 거의 건들지 않는 형태입니다. 거의 시장에 관망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시장 자체가 바닥이다라고 이제 공감되는 형성은 되고 있는데 네. 주변 여건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매도는 진정될 때 매수가 안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만큼 관세 정책이라는 변수가 큰 변수로 남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네. 여기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중심으로 그리고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추세적인 매수가 들어와야 시장에 살아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관망하고 있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바닥이고 많이 빠져서 안정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없기 때문에 수급이 관망하는 만큼 우리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인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관망하시면서 네.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드리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소멸해야 시장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는 24일에 또 한미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 네. 예정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조금 관망세가 이어질까요? 그러면? 관세라고 해도 이제 뭐 한미 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뭐 협의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큰 호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라는 부분이 전 세계 경제를 경제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정책이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한테 그렇게 엄청나게 이득이 되거나 미국 증시 상승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급드렸듯이 그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 자체가 완벽하게 폐기가 되거나 합의점에 어느 정도 다다른다고 하더라도 기본 관세가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네. 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미국의 이제 그 인플레 조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한테 분명히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을수록 마음이 조금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체크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인가요? 파라다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어,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있는 종목분들은 뭐 정책 테마주들도 있고 정치 테마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좀 안정적인 종목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연구 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파라다이스 이제 은근하게 계단식 상승세가 진행되면서 이제 1차 목표가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정도는 지금 기관들의 매수도 상당히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네. 모멘텀도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뭐 3분기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네. 입국 허용이라는 모멘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이제 6월 말 정도까지 이런 종목들의 반등 장세는 지속적으로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눌림이라든가 출렁거리는 과정들은 전개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대바닥을 찍고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이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좀 올랐다 보니까 추격 네. 매수가 좀 부담이 됩니다만 저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붙어도 돼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언급드렸듯이 지금은 완만하게 올라갈 때는 그냥 들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장대 항봉이 크게 한두 개 정도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한 번 정도 털어내는 전략은 펼쳐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들고 가는 전략과 함께 아직은 네. 눌림을 통해서는 저가 매수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오션인데요. 최근에 상승을 하다가 좀 횡보세를 보이는 모습이에요. 일단 뭐 대형주들은 일단 지수가 쉬어가는 과정들이고요. 또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까지 왔을 때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현재 조정 보시더라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눌림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기어가는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네. 주가가 이제 강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대기 매수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LNG 선과 관련해서 뭐 그 트럼프가 LNG 선은 뭐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또 그 네. LNG 선에 대해서 1% 정도 LNG를 실어서 운송해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놔서 약간의 뭐 불협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한에서는요. LNG와 관련된 부분들 조선업체들의 성장 잠재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처럼 시장이 약간 불안하고 일부 이슈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급등나게 나오는 장세에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좀 더 중기 관점에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네. 내고자라고 한다면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보셔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조선 시장의 성장과 관련된 가장 큰 수혜주가 바로 하나오션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현재 이 눌림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여러분들이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강월등하시기 바라고 저가 매수는 여전히 유지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빠르게 급등하는 테마주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공략 종목은요. 바로 HD 현대미포인데 조선주들이 최근에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갔죠. 그렇죠. 숨고르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제 정치 테마주들하고 정책 테마주들이 워낙에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칫해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손실이 거의 20에서 30%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가 이번 대선은 굉장히 짧습니다. 과거에는 맞아요. 대선이 뭐 2년 전부터 대선 관련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대선 뭐 겨우 두 달도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6월 3일이니까요. 그렇죠. 대선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정책 테마주라도 정치 테마주가 순식간에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 욕심은 나지만 우리가 좀 계좌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선주는 여전히 좀 답답하긴 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성장성이란 부분들 안정성과 중장기적 성장성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겠고요. 일단 뭐 HD 현대미포를 비롯해서 조선주는 정말 호재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호재가 있었고 그 호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은 더 많을 것으로 일단은 좀 판단은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어닝 시즌에 들어와서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HD현대미포는 어닝 시즌의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 정도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주가가 뭐 크게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실적 증가세가 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이제 중국 선박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중형 선박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에 상당히 많이 뺏겼습니다만 그 중형 선박에 대한 발주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그 중형 선박에서는 HD 현대미포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있어서는 HD 현대미포의 성장성은 분명히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빅3 조선 3사뿐만 아니라 HD 현대미포도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최근에 반등도 상당히 강했었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주들의 반등세가 나올 때 HD 현대미포 조선의 주가도 탄력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LNG 벙커링 선이라든가 또 LNG 선, 또 LPG 선을 중심으로 해도 그에 따른 수혜주로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미포를 중심으로 한 호재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조정을 통해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요. 자, 1분기 매출은 뭐 20% 정도 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면서 449억 정도 언급드렸듯이 시장 컨센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거보다 좀 더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탄력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적으로 포커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의 호재가 많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 매일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빅3 조선주들과 HD 현대미포 중에 지금은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요? 일단 지금은 오늘 뭐 제가 갖고 왔으니까 현대미포가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역시 큰 관점에서는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대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엠바로 시장이 개화되면서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는 HD 현대그룹이 다 가져가는 것이고 하나오션 그룹이 가져가죠. 그리고 LNG 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미국 현지에 이제 그 필리조선을 인수했기 때문에 하나오션도 가장 핵심적인 수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종목이 핵심적인 대장주고 현대미포가 따라가는 이런 종목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3% 하락했잖아요. 지금이 기회일까요? 가격 전략 전해주시죠. 자, 이 종목 그림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급드렸듯이 절대 급하게 뭐 우리가 성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라인은 좀 그려왔는데요. 대체로 현각선 직전 고점에서 약간의 눌림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강도 높게 반등세가 나온 걸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종목도 제가 지난번부터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실적이 약간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눌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딱 바로 여기서부터 기관들이 뒤통수를 치면서 강하게 당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결국에 이 종목도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것이고요.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고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제가 보기엔 12만 원 정도 이 정도는 깨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이 12만 원 선을 중심으로 한 기간 조정이 정되면서 중기적인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긴 관점으로 보셔라. 단타가 만약에 안 되고 트레이딩 매매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중기 관점에서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물량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중심으로 12만 원을 저점으로 해서 눌림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매집하자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에 대한 매수가는 오늘 종가 13만 원 선을 고점으로 해서
밀릴 때를 이용한 자 매집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손절가 11만 5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눌림목을 공략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월요일인데 무료 방송 하셨더라고요. 네, 자, 오늘도 제가 무료 방송을 했는데요.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약간은 방어적인 전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를 드렸는데요. 자, 네이버 밴드에 가셔서 네이버 밴드에서 엠비엔골드 한규수 무료 주식 밴드 치시게 되면 제 밴드로 들어가실 수 있겠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 향후 시장에 대한 약간 방어적인 전략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종목들, 매집해 볼 만한 종목들을 오늘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네. 네이버 밴드 가셔서 꼭 한번 여러분들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